성월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5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1자) 인사발령에 따라 주민실장으로 온 최정남입니다. 담당들은 교체된 사람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인숙 통합조사 담당입니다. 김용화 드림 스타트 담당은 지금 병가 중으로 공소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5년도 목표 상황, 아쉬운 점 보고서를 가름하고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생활지원 분야입니다. 첫 번째, 생활민원 기동 처리 서비스 운영입니다. 생활불편 소규모 집수리 사업은 복지사각지대, 장애인, 노인 등 몸이 불편한 77가구에 대하여 전기수선, 상하수도 정비 등을 사업하였으며 주민들이 널리 이용할 수 있도록 군청 홈페이지 및 국토정중앙 메아리지에 상설 코너를 개설 운영하고 또한 홍보 스티커를 제작 널리 홍보하고 있습니다. 생활불편 기동 처리는 가로등, 고장수리, 차보도보수, 도로변 파손 등 총 589건에 대하여 보수 및 정비를 완료했으며 하반기에도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마을회관 환경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군청 읍면 마을회관 담당 공무원들이 합동 정비를 하여 정비했으며 하반기에도 철저하게 시설 점검을 하여 2016년도 시설 보수 기초사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으며 마을회관 건립사업은 상 1, 2, 도사리, 야촌리, 덕곡 1, 2 마을회관 및 경로당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상 1, 2 마을회관과 상 2, 2 마을회관 그리고 웅진리 마을회관 증축공사는 준공하였으며 도사리는 7월, 야촌리는 7월 한 그리고 야촌리하고 덕곡 1리는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금년 10월 한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마을회관 시설 보수 사업도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운영 절차입니다. 2015년도 사회단체 보조금은 46개 단체에 4억 1,700만 원을 지원했으며 보조금 사업 및 정산의 철저한 관리를 위하여 3월에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단체 회계 담당 직원에 대하여 실무 교육을 시켰으며 2014년 보조금은 지원받게 된 39개 단체에 대하여 회계 및 사업 등을 중점 심의하여 2016년 사회보조금 심의 시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사회단체 보조금이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법률이고 명시된 조례가 미제정된 단체들은 9월 한 조례를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맞춤형 민군관 합동 이동봉사 운영입니다. 2014년 운영 결과 이동봉사반 운영일자가 농번기와 일부 겹쳐 주민이 제한됨에 따라 금년부터는 봉사 일정을 조정하여 농한기인 1월부터 4월까지 운영하는 결과 전년도에 비해 이용 실적이 개선되었으며 하반기에도 농한기인 11월과 12월에 중점 운영하여 보다 많은 주민이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뉴 새마을 운동 활력화입니다. 새마을 지도자 선지 견학은 금년 3월에 새마을 지도자 및 분여회원 78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주도에서 시작했으며 새마을 지도자 중앙연수원에서 실시한 교육도 지혜 및 읍면 간부 28명이 교육을 일치받아 새마을이 널리 활성화되도록 하였습니다. 뉴 새마을 군정 핵심 과제의 선도적인 역할 수행 사업으로 지난 4월 7일 서울 중구 총장님의 중구 새마을지에 70명이 내고나여 양국은 지혜와 자매결혼식을 KCP 호텔에서 개최 우리군 새마을이 전국적인 단체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군정의 핵심 과제인 동서고속 철저히 조속 추진을 위하여 군민 서명 및 캠페인을 적극 전개했습니다. 민족 최대의 비극인 6.25 행사 관련 적극적인 우리 군의 현실을 감안하여 주민들이 안보의식을 함양한 홍보 캠페인 및
전쟁 관련 책자 오부를 주민들에게 배부하는 행사를 지난 6월 14일 시의 버스터미널에서 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사랑의 긴장과 쌀라누이 사업, 헌원 모으기, 경진대 등 새마을 관련 행사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수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6쪽 희망복지 분야입니다. 첫 번째, 복지 체감도 향상을 위한 통합 맞춤형 지원입니다. 저소득 위기가정 및 상시 지원 체제 구축으로 긴급복지 및 복지사각지대 지원 사업으로 264가구에 1억 7,477만 4천 원을 지원했으며 통합 사례 관리 일부로 27가를 관리 지원했으며 수자원 공사를 통하여 댐 주변 집수리 지원 27가구, 가뭄 대비 음용수가 필요한 26가구에 대해 식수 13,000평을 지원했습니다. 하반기 추진 계획으로는 지자체 재량권 강화를 위하여 긴급복지 조례를 제정 운영하겠습니다. 지역 자원의 체계와 서비스 누락 방지를 위하여 자원 체계를 연계한 지역 발굴 및 시스템을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하반기 추진 계획으로는 양구 희망 2빛 보건복지 연계 시스템 구축을 10월에 개통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으로 아동 전용 성 서비스, 정서발달 서비스로 청소년 117명이 서비스를 받고 있으며 지역 연계 이웃 돕기 모금 추진으로 전년도에 이어 폭염을 대비하여 독거노인 55세대 선풍기를 지원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여와 나눔의 자원봉사 문화 확산입니다. 우리군이 자원봉사센터 조직 현황은 종사자는 4명, 예산은 1억 7,900만 원이며 자원봉사자 등록은 74개 단체 5,051명입니다. 나눔과 봉사 확산 및 장려시책 강화로 노블리스 오블리주 활용, 자원봉사 릴레이 행사, 중증 장애인 돌보미, 가족봉사 활동과 5개 청소년 자원봉사 동아리를 지원했으며 신병교육 수여식 면회객 대상으로 청춘 양국 홍보를 18회 1,800명을 18,000명을 대하여 추진했습니다. 자원봉사 장려 인센티브를 제공으로 마일리지 구매 할인 가맹점을 29개서 운영하고 있으며 주차권 지급, 유공자 보상 등을 추진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전문 자원봉사자 양성교육, 청춘양구 통역봉사단 운영과 재입근교 및 행사 지원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9쪽 통합조사 분야입니다. 첫 번째,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입니다. 복지대상자 현황은 총 1,154가구에 1,720명이며 기초사업자는 704가구에 1,060명입니다. 이는 인구 대비 4.37%입니다. 복지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복지급여 지급은 704가구에 1,062명이며 총 20억 9,500만 원입니다. 정부 양국 할인 지원으로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216가구 3,100만 원, 집수리 현물 급여 지원으로 21가구 4,300만 원, 차상위 빈곤 지원 21가구에 4,300만 원입니다. 저소득 빈곤층 발굴 51가구와 복지대상자 확인조사 415가구를 완료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맞춤형 복지급여 지속 홍보 및 신규 대상자 발굴에 적극 추진하겠으며 하반기 복지대상 조사를 8월에 실시하겠습니다. 두 번째, 개편 맞춤형 급여의 차질 없는 준비 시행입니다. 7월 2일 현재 복지급여 신청은 96명입니다. 맞춤형 복지급여 추진입니다. 부군수님을 단장으로 TF팀을 구성했으며 공무원, 이장, 사회단체 등의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군 홈페이지, 신문, 방송사, 세소식 등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했으며 민간인 보조인력을 6월서부터 8월까지 5명을 채용하여 읍면에 배치했습니다. 맞춤형 복지급여 지속적인 홍보와 대상자 발굴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의료급여 수급권자 지원 및 사례 관리 강화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764가구에 1,199명으로 지원 내용으로는 진료비 비용,
본인부담금, 보상금, 장애인 보장구 등입니다. 상반기 추진해야 합니다. 의료급여 수급 사례관리 추진과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320가구에 1,000만원을 지원했으며 연간 급여일수 800일 이상자에게 맞춤형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급여 상한일수 365일 초과자 연장승인 안내 110건을 추진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 의료급여 수급자 사례관리 강화와 지원 약속을 지속 홍보 추진하겠으며 사례관리 방문 시 복지 대상자 발굴에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2쪽 교육 청소년 지원 분야입니다. 첫 번째, 지역 인재 육성 및 평생 학습 지원 사업입니다. 학생 부업 활동을 동기에 이어 하계에도 60명 추진했으며 대학생 기숙사는 강원대와 강원학생에 총 21명이 입소했습니다. 자치단체장 장학생 추천으로 도내 6개 교회 합격 시 2년간 학비를 전액 지원하였고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를 입학금 및 수업료를 연간 65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사이버 영어 교육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원거리 통학버스는 상반기 일 평균 13명이 이용하였으며 평생학습 중심 대학 강좌를 1과목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교육 환경 개선 및 학력 향상 지원인 사업입니다. 교육 경비를 방과 후 학력 향상 여건 개선 사업에 62건 14억 9,900만원을 지원했으며 학교급식 지원으로 초, 중고, 고교 및 저소득층, 무상급식, 친환경 우수 농산물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공공도서관의 장서구입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 원어민 보조교사를 중고교에 5명을 배치했습니다. 장학회 운영입니다. 양록 장학회 기금 총액은 88억 300만원으로 205명에게 2억 8,200만원을 장학금을 지급했으며 2016년에는 양록장학금 성적 기준을 상향 조정할 계획입니다. 글로벌 인재 양성장학회 기금 총액은 32억 1,400만원이며 상반기에 장학생 34명에게 2천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18명 교원에게 5,400만원의 글로벌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장학금 및 글로벌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학교폭력 예방사업입니다. 학교폭력 대책 지역협의회를 2개 운영하였고 학교폭력 예방사업으로 뮤지컬을 2회 공연했으며 청소년 상담센터를 연중 운영하겠습니다. 각종 행사 시 예방 캠페인 및 홍보활동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다채로운 청소년 행사 개최 지원 사업입니다. 풋살대회, 댄스 페스티벌, 뮤지컬 등 다채로운 청소년 행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활성화 및 프로그램 제공입니다. 청소년 수련관 및 읍면 청소년 문화예술에서는 지역 청소년 참여위원회 및 시설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 영화관을 43회 운영 305명이 관람했고 어린이 실내 놀이시설은 월 1,10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및 홍보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일곱 번째, 청소년 복지사업 지원 사업입니다. 학교폭력 가해자 및 미술심리치료 사업 외 3건에 대하여 사업 추진 지도 및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덟 번째,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청소년 수련원에서 중학교 1, 2학년 30명을 대상으로 학습 지원 및 체육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월 29일부터 참가자 모집 중에 있으며 체험 학습 지원, 자기개발, 특별 지원, 생활 지원 사업을 주 6일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홉 번째, 해안면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사업입니다. 해안면에 청소년 문화의 집 및 어린이집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11억 5,200만 원입니다. 현재 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16년 내년 3월에 공사 착공할 예정입니다. 사업 기간이 3년이다만 도와 협의하여 2016년 준공할 계획입니다. 17쪽 복지관리 분야입니다. 첫 번째, 국가유공자의 맞춤형 지원 확대로 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자긍심 고침입니다.
8개 보훈단체에 1억 3,800만 원이 1억 308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했습니다. 참전 유공자 및 국가 유공자 340명에 대하여 수당을 지원했으며 올해 시책으로 추진한 유교 참전 유공자 교통카드 및 미망인 복지수당을 840만 원을 지급하고 국가 유공자 3가구에 대한 집수리를 추진했으며 고엽제 전후의 병원 진료용 차량을 지원했습니다. 하반기 추진 계획으로 보훈단체 운영비, 국가 유공자 및 미망인 가족수당, 의료비 등 국가 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다자녀 가구정 고교 학자금 및 대학 입학금 지원입니다. 관내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셋째 이상 자녀 24명에 대하여 고교 입학금 및 수업료 1,1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세 번째, 사회복지단체 운영 지원입니다. 사회복지단체 2개 단체에 6,840만 원, 개인시설 안나이집 묘 1개소에 33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네 번째, 자활 근로 효율적 사업 수행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자활근로에 3억 8,500만 원의 사업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일하는 수급자의 탈수급 촉진을 위하여 자활장려금 및 희망키움 통장 지원, 자립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자활근로 및 장학금 지급 사업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자립 역량 하로 강화 교육도 추가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19쪽 노인 장애인 분야입니다. 첫 번째, 노인 안정적인 노후 지원 확대입니다. 기초연금을 월 3,225명에 대하여 2만원에서 20만 2천원까지 지원하였으며 노인 사회활동지원사업 674명과 소양강댐 일자리사업 60명 등을 합하여 740명의 어르신에 대하여 일자리를 지원하였으며 노인 장수수당 71명과 봉양수당 173명을 지원하고 있으며 노인 여가를 위하여 5개 단체에 53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기천금의 지속적인 홍보로 미수급자 발생을 방지하고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과 노인 장수수당, 봉양수당을 지속 지원하며 노인 봉사활동 및 여가활동단체에 대하여 지속 지원하였습니다. 두 번째, 노인의 회의 및 활기찬 경로당 조성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목표액 15억을 조성하였으며 기금 사용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노인의 양분지에 카니발 차량을 지원하였으며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비와 난방비, 양곡 등을 89개소에 지원하였으며 마을 공동 이용시설 55개소에 혈압기 및 건강기구를 지원하고 수리도 지원하고 있으며 노인대학을 양국과 남면에 2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40개 사업을 추진하여 모범 경로당 평가를 통해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입니다. 세 번째, 노인 건강 돌보미 서비스입니다. 어르신 건강증진 및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를 독거노인 250명과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를 80명에 제공하고 있으며 독거노인 258가구에 응급안전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지원하며 노양 장기 요양보험 지원을 요양등급 1급에서 3급자 시설 입소 및 재가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장례 문화 개선 및 주요 사업입니다. 화장 장려금은 45건에 1,654만 원을 지원했으며 장례식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으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으로 3억 6천만 원을 지원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일자리 제공입니다. 중증 장애인 263명과 경증 장애 313명에게 매월 중증 장애연금과 경증 장애 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인 일자리 제공으로 복지 일거리 일자리 23명과 행정도우미 10명을 선별하여 행정지원 및 환경정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결식 우려 장애인 31명에게 무료 급식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장애인 주택 편의시설 설치로 1인 최대 380만원 2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장애인 재활 서비스 및 건강관리 지원입니다. 장애인 건강관리 지원으로 비급여 의료비와 장애인 등록 진단비 및 검사비를 지원하였으며
장애인 재활 서비스로 보장구 수리비 지원과 안전표시 등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건강검진과 장애인 재활용 보조기구를 지원하고 시각장애인 프로그램의 활동을 위한 자립지원센터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7번째, 장애인 단체 보호 육성 및 사회 참여 지원입니다. 장애인 보장구 점검 읍면 순회 서비스와 추석 환자를 위한 만성 심부전증 환자 이송 지원을 하고 있으며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과 해냄 평생학교를 운영을 통한 장애인 사회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어울마당과 접경지역 4개 장애인 체육대회를 지원했으며 하반기에 장애인 밝은 세상 보기 행사를 지원할 것입니다. 장애인 복지기금은 15억을 조성했으며 내실 있게 운영할 것입니다. 23쪽 여성 아동 지원 분야입니다. 첫 번째, 여성 인적 자원 활성화 및 인프라 확충 사업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금년도까지 15억을 확충할 계획이며 여성발전기금의 효율적인 지원 및 운영의 내실을 위하여 5,200만원을 아동 여성 안전지대 지역연대 사업에 12개 사업을 지원했으며 기금의 집행의 적합성, 효율성 등을 수시로 지도 점검하여 조치하겠습니다. 여성광자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11개 과정으로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정책의 성별 영향과 추진과 공무원의 성인지력 강화를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여성의 능력 개발 취미 및 사회 참여 지원입니다. 여성 강화를 요구 교육 사전조사의 맞춤형 과목으로 운영하고 여성의 사회적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여성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맞춤형 여성학자 운영으로 교육, 취미활동 효과를 극대화하고 여성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건강, 취미 등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여성 지도자 리더십 교육을 8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제16기 강원여성대학과 여성한마음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가정성폭력 근절 및 공공기관 성희롱 방지 사업입니다. 긴급 현장 도우미 활동에 150만원을 지원했고 아동 여성 보호 지역연대 운영에 720만원을 지원했으며 아동 안전지대 제작 및 개선 도구를 위하여 2개 교회에 140만원을 지원하였고 직장 내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11월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 한부모 가정 생활 안정지원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정 생활 안정지원에 47세대 124명을 대상으로 2,8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건강하고 행복한 아동 육성입니다. 소녀 및 가정위탁 아동 32세대 48명에 7,200만원을 지원하였고 보호아동 생활안정 지원에 3,900만원, 공동생활가정 운용 지원에 4,500만원, 입양아동 양육수당에 2,700만원, 결식아동 224명에 1억 8,600만원, 아동 발달 지원 계좌 지원 대상자의 50명에 1,500만원, 보호아동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및 학용품비로 73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수준 높은 보육 서비스 제공 사업입니다. 관내 어린이집은 17개소로 어린이집 운영 지원으로 16억 1,400만원을 지원했으며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 어린이집 종사자 지원, 어린이집 이용아동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의 가족 양육수당 지원, 제18회 어린이 한마음 페스티벌 개최, 보육교사 통합, 선진지 견학 지원, 어린이 원예 프로그램 지원에 총 34억 7,900만원을 지원 또는 지원 예정에 있습니다. 26쪽 드림스타트 분야입니다. 첫 번째, 드림스타트의 사업의 내실 운영입니다. 대상 아동은 0세, 임산부부터 만 12세, 초등학생 이하로 124가구에 216명에 대하여 욕구조사 및 사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역별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25개 프로그램 345회기에 13,462명에 대하여 실시했습니다. 학습지 22명, 학원부의 29명에 대하여 연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초
학습 능력 향상 프로그램은 14명에 대하여 주 5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배꼽봉사단 멘토 멘티 활동은 과학캠프 코엑스 관람을 하시며 175만원 상당의 재료 및 간식을 후원받았습니다. 중점보호 대상아동 7명에 대하여 주 2회 가정방문을 통한 학습 지원을 운영했으며 양구관 내 고등학생 자원봉사자 23명을 활용하여 121 학습 멘토링을 운영하여 국어, 수학, 과학교실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유기아동 16명에 대하여 전문 상담, 모래놀이 치료를 실시하고 곰축제 시 난타 프로그램 재기능 여부를 통한 공연을 하였으며 생일 축하 프로그램으로 뜨레주루 케이크 후원을 통하여 10명에 대하여 지원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영역별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하겠으며 배꼽봉사단 멘토 멘티 활동으로 여름 과학 캠프 및 견학 체험 활동을 3회 실시하겠습니다. 두 번째, 건강가정 지원 운영 통한 가족관계 증진입니다. 가족교육 프로그램을 남성교육, 아버지교육, 노년기 및 부모교육 등을 5개 프로그램을 3회 618명을 실시했으며 가족 신화문화조성 프로그램은 가족 사랑의 날, 가정의 달, 부부의 날 행사 등 3개 프로그램을 7회기 516명을 실시했으며 가족봉사단 운영, 가족 돌보미 운동은 2개 프로그램으로 11회 359명에 대하여 실시했습니다. 가족 상담 운영은 4개 프로그램에 15회 200명을 면접, 전화 사이버 상담으로 398명 실시했습니다. 지역사회 연계 운영은 4회 289명에 대해 실시했습니다. 양육아동, 아동양육 부담 경험을 위한 아이 돌보미 서비스 지원 서비스는 총 117가정에 3,711건 연계 처리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찾아가는 군장병 및 군가족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다양한 통합 서비스 운영으로 우리가족 행복 플러스 운영, 가정 돌봄 기능 강화와 건강한 가정을 형성을 위하여 가족 프로그램 운영 및 부부 집단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 및 가족 생활 지원입니다.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운영으로 한국어교육 4개반 125회 291명, 가족교육 5개 프로그램에 88회 446명, 성평등교육 2개 프로그램에 4회 64명, 사회통합교육 4개 프로그램에 15회 91명, 지역사회 네트워크 3개 프로그램에 3회 39명, 여성 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243회를 실시했으며 다문화 가족 상담 사업으로 가족 상담 58회 116명, 개인 상담 100회 100명을 실시했습니다. 다문화 가족 방문 교육 사업은 현재 지도자 3명이 한국어 지도 및 가족 생활 지도 방문 교육 등 87회 실시했습니다. 다문화 가족 자녀 언어 발달 지원 사업은 주 2회 12명 390회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화천댐 지원 사업인 찾아가는 평생교육을 다문화 가족 중고생을 23명을 대상으로 교복 및 체육복을 지원으로 1,2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으며 다문화 이해 가족 실시로 모국 음식 배부 및 각 나라별 다문화 이해 교육 실시, 가족 통합 교육 실시를 하겠으며 모국 방문 지원사는 4가족을 지원했습니다. 결혼 이민자 운전면허 필기 취득 과정 및 제2외국어 배움터 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주요 업무 사항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실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업무가 방대하고 실장께서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 된 관계로 의원님들 질의 관련 계장님들은 옆에 나와서 답변을 도와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호 의원입니다. 삼쪽의 마을에 간 시설
정비 확충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양급의 상팔리 서희 아파트가 되겠죠. 상팔리하고 송총 사리에 경로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지금 뭐 갈 곳이 없고 쉴 곳도 없는 실정입니다. 또 뭐 일부에서는 다른 그 마을의 경로당을 이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뭐 권장도 하는데, 사실 그 마을마다의 어떤 식사도 하고 공동체 생활을 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어떤 그 경로당에 간다고 하는 것은 남의 집에 가는 것 같고 또 이용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그 양급 상팔리와 또 송총사리, 또 중1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분할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아마 그 신청을 했는데, 이 세 마을에 대한 그 경로당 확보 추진 계획과 또 경위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팔리 마을에 관한 마을 회관은 거기에 있으나 15평 규모 됩니다. 있으나 지금 협소해서 새로 단지 내 그 아파트를 매입해 마을 회관이나 경로당을 활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그 서희 아파트 105동 101호 33평짜리를 지금 아파트를 확보하여 매입 관련 서희 건설 본사와 지금 협의 중에 있으며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 매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는 그 본사에서 자기네가 그 아파트 시설을 지을 때 이런 편의 시설을 갖다가 충분히 지어줄 수도 있는데도 씀에도 불구하고 아마 그걸 축소시킬 것 같습니다. 그는 그 서희건설 그 본사와 협의를 해가지고 꼭 거기서 좀 부담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려고 그러고요. 송총사리 문제는 송총사리 경로당 문제는 제가 자정운영과에 있을 때 그 부지를 송총사리 저쪽 그 탁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내가 봐놓고 관리계획도 제가 받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추진은 거기까지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나머지가 중1리. 예, 중2리 문제는 지금 현재 부지 문제가 지금 해결이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제가 여기 주민생활 지원실에 왔으니까 요건 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치밀하게 해가지고 꼭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상팔리에 지금 아파트 아마 서희 아파트가 전부 다 분양이 됐죠? 거의. 네, 거의 됐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101동이라 그랬나요? 네, 101동이요. 101동에 105동에 101호. 105동에 101호. 여기를 지금 분양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누구의 그 명의로 했는지, 또 계약금을 냈다고 하면 그 재원은 어떤 재원으로 했는지 좀 답변해 주시죠. 네, 지금 이 자리에서 계약금하고 그 계약은 제가 좀 공식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고요. 계약서는 썼습니다. 하여튼 계약금도 일부 줬으니까 그건 일부 됐는데, 그건 나중에 서면으로다가 임원님한테 제출하겠습니다. 이 마을의 그 경로당의 문제는 사실 그 주민의 그 화합의 장이고 또 그 사랑방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그 어르신들이 노래 교실도 하고 그 체조 교실, 뭐 건강 교실도 하고 또 방문 보건 사업도 이곳에서 실시가 되고 건강관리 시스템 이 서비스도 제공하는 또 여가 공간이고 또 복지 공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이 마을이 만들어진 지가 거의 2년이 이제 돼 가는데, 조속히 그 경로당 좀 신설하셔서 그 지역 주민들이 또 특히 이제 어르신들이 그 복지 증진과 주민의 그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벌써 노인들이 군청에 들어온 것만 해도 수차례 들어왔고 건의 사업으로 했는데도 이게 계속 지연되는 것을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이 행복한 그 양구가 먼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노인분들의 그 행복은 바로 이 쉴 곳을 찾아 드리는데 행복이 있는 것이니까 적극적으로 좀 추진하셔가지고 금년도에 이 곳의 그 마을에 경로당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하셨습니까? 네. 그리고 보육교사 이 통합 선진지 견학이 있죠. 아마 이 보고서에 있는데, 실장님께서 그 노인요양원에 그 방문을 이제 부임하셔서 한 적이 있으십니까? 부임해서 일일이 방문한 적은 없고, 다른 실과장 할 때 방문해봤습니다. 이 노인 돌봄 서비스라든가 그 장애인 지원 업무에 종사하는 요양사들의 그 분들께서 정말 그 열악한 환경에서 그 종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뭐 다른 그 분야에 뭐 공무원도 그렇고 보육교사도 그렇고 사기 진작을 위해서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분들도 좀 그런 어떤 사기 진작에 필요한 그런 어떤 그 시책들을 좀 전개해 주시기를 실장님께 당부를 드립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16쪽에 그 청소년 그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뭐 청소년 수련관에서 주 6일 그 취약계층 자녀들에게 그 체험 활동이라든가 학습 지원 활동 또는 뭐 자기개발 활동 뭐 이런 특별 지원 활동들을 방과후에 하는데 그 운영 주체와 이 아카데미의 그 강사진, 뭐 소요 예산이라든가 이런 사업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체는 우리 군에서 직영하고 있고요. 강사는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 대상자 30명도 모인데 요게 대상자 30명 대상으로 강사 30명을 가르칠 사람들 모집 중에 있고요. 6,300만 원. 예산은 6,300만 원이고 지금 강사는 선정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대상자 30명을 지금 현재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대상자 하는 대상자가 뭐 좀 약간 따돌림 당하는 애들 집에 가서 점심을 못 먹는다든가 요런 애들 이렇게 선별을 해가지고 요거를 이 점에 하루에 평일에는 15시부터 20시, 토요일에는 10시부터 15시까지 그래서 점심을 밥을 한 끼 먹여서 그날 거기서 그 강사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양구군에 30명을 모집하게 되면 이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22쪽에 보면요. 장애인 단체 보육 육성 관련해가지고, 지금 만성 신부정증 환자 이송 지원을 추진 중인데, 지금,
만성 신부전증 환자 이송 그 대상과 추진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 그 만성 신부전증 환자가 이송지원이 지금 군비가 1,300만 원 있고요. 운영 주체는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양군지에 그 지원 내원 만성 불면증 그 투석 환자 관내 병원 치료 주 6회 나가는 걸로 하다가 이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1명이고 주 6일 12명씩 한 번에 12명씩 31명이고 총 31명. 예, 인원은 총 31명이고 예, 주 6일간 나가고 있습니다. 예, 한 번에 12명씩 이송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은 어느 걸로 와요? 봉구차로나? 예, 봉고차가 있습니다. 별도로. 예, 지금 그 봉고차로 아마 한 분이 투석을 이제 주 2회 실시한 네. 걸로 이제 관외 병원에 이제 가는데 차량을 지원해 주는데 좀 잘 파악 좀 하셔가지고 네. 그분들이 또 별도의 어떤 그 부담을 하는지 좀 확인을 좀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12분씩이라고 하다 보니까 차량이 상당히 주위에 투석을 하다 보니까 정말 심신이 지친 분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송 지원 서비스가 좀 잘 되도록 관심 있게 좀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균 의원님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태균 의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마을회관 환경정비 사업 관련해서 아까 임철 의원님도 질의드렸는데 지금 남면 성우리 마을회관이 여기 시설 보수에 들어가 있습니까? 시설 보수 사업 계획서가 있다가 이장님께서 너무 마을회관이 노후됐으니까 내년에 신축하는 걸로다가 지금 저희들한테 건의가 된 상황입니다. 예, 그 마을회관이 직접 가봤더니 너무 노후화되고 또 이제 주저앉고 있고 그게 수십 년 된 것 같은데 신축한 지 지금 일부 주저앉은 곳도 있고 물도 줄줄 새고 있고 벽으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증축해야 조리실이나 여러 가지 증축하고 이런 걸 고려한다면 차라리 마을회관을 새로 신축하는 게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해당 과에서는 주민생활지원실에서는 송우리 마을회관 신축 문제를 적극 검토해서 보수보다는 신축으로 좀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해안면 만대리 경로당이 분리가 됐는데 분리된 경로당이 노후화돼 가지고 지금 일부 지난번에 좀 건의를 해서 한 300여만 원 예산 들여서 지금 보수하고 있는데 거기도 지금 벽도 물이 줄줄 새고 있고 또 보일러실 이런 데도 정비가 요망되고 그러는데 300만 원 정도로는 예산이 좀 부족한 것 같고 거기 좀 정밀 진단을 한번 해서 이번에 할 때 대충 하지 않도록 좀 현장 확인을 직접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에 민군관 합동 이동봉사반 운영 관련해서 여기 하여튼 이동봉사반이 진짜 적극적으로 열심히 해서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칭찬도 많이 하고 있는데 농기계 수리하러 가다 보면 거기에 부속 같은 수리보석들이 좀 부족해서
좀 마무리가 좀 일부 못 해주고 그냥 이렇게 이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리보수 같은 것들, 영농철 전에 뭐 이항기의 수리보수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수리보수 같은 거 현황도 그 이동봉사반이나 아니면 여기 합동이동봉사 가시는 분들 직원들한테 확인해서 뭐가 실질적으로 필요한지 그런 것들 좀 확인해서 수리보수 충분히 좀 구입해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트랙터하고 이항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정비가 이게 좀 그 정비할 수 있는 기사의 능력이 좀 있는 사람들을 좀 확보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예산이 좀 부족할 수도 있고, 또 이런 트랙터나 이런 건 뭐 각 양구읍에도 있고 무슨 이런 트랙터 회사나 이런 데서 정비를 하고 있는데 좀 면에서도 최소한 정도로 면에 이렇게 다닐 때 최소한 정도로 트랙터나 이항기도 좀 손볼 수 있는 전문 인력 채용에도 좀 검토를 좀 해주시고, 이런 것들이 그리고 또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게 뭐 7만 원 이상 들어가는 부속이나 이런 건 자부담, 그 이상 들어가는 건 자부담을 좀 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내더라도 이런 수리보수 같은 게 충분히 그 확보가 돼서 좀 이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걸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이런 내용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9페이지에 그 기초생활보장지원 관련해서 7월부터 맞춤형 복지급여로 제도로 이제 바뀌어서 생계, 주거, 의료, 교육 이런 대상자들을 이제 별도로 각각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별도로도 되고 다 받을 수도 있지만 각각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생기고 그러는 것 같은데, 여기 복지 대상자 현황을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한부모 가정으로 구분해 놨는데 이거 외에도 이제 7월부터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에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분야에 해당되는 대상자 현황을 여기 앞으로는 좀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그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그 차상위 한부모 여기서 이제 그 생계, 의료,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못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교육급여 같은 거는 대상자가 없을 경우는 못 받는 거고, 근데 그 분야가 좀 갈라집니다. 이제 이게 뭐냐면 주거급여 같은 거는 시설보수, 주거시설보수는 LH공사로 가고, 그다음에 교육급여는 교육청으로 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대상자는 양구군에 선정하되 집행은 거기서 돈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하튼 주민 한 사람에도 빠짐없이 지금 우리가 강원도내에서 우리가 신청 받아가지고 선정하는 게 3위입니다. 지금 실적은 굉장히 괜찮습니다. 119명을 지금 선정받았는데 빈틈없이 이건 빠짐없이 복지사학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건 조사에 철저하게 됐습니다. 예, 이런 현황 같은 거 보고 자료에도 그런 게 좀 반영이 되고, 또 여기 이제 뭐 총괄 현황이 나와 있지만 뭐 이런 맞춤형 복지급여 관련해서는 이제 앞으로 이 변경되는 현황 같은 것들도 여기에 좀 기록이 되고 그런 것들이 좀 현황에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잘 확인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뭐 기초생활수급자 외에 그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되거나 또 예, 탈락 제외자 중심, 네. 차상위 기업자 중심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좀 거기에서 기초생활수급자에선 탈락됐지만 이런 맞춤형 복지급여에는 그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도록 잘 그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에 여섯 번째 읍면 청소년 문화의 집 4곳이 있는데 이거는 어디 얘기하시는 거죠? 지금 뭐 남면, 동면, 방산, 양구 요 네 곳인지. 해안면 빼고 다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해안면은 왜 이런 게 없었죠? 그래서 내년도 청소년 문화의 집 신축 계획이 보고를 드렸죠. 예, 그래서 이게 왜 없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아이들이 지금 보면은 각 면 단위에서 무슨 방과후 교육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휴일을 이용해서 악기를 배운다던가 여러 가지 컴퓨터를 배우든 악기를 배우든 그런 것들 배우려고 하는 아이들이 지금 많이 있고 학부모들도 그런 것에 아주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해안면 같은 경우도 보면 면사무소를 이용해서 지금 휴일에
아이들 바이올린이나 뭐 피아노 이런 것들 가리키고 그러는데, 다음에 추진되는 이 청소년 문화의 집, 솔직히 이게 그 보육시설로 짓는 거기 때문에 그 외에 그 추가적인 이런 청소년 문화의 집이 없는 만큼 예산이나 이런 게 추가로 반영할 수 있는지 검토해 주시고, 그래서 이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초등학교나 중학교 학생들이 좀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 공간을 좀 일부 건물 내에 별도로 뭐 만들든지 아니면 어떤 그런 대책을 강구해서 좀 그 보육시설과 차별화된 별도의 그런 곳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잘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설계 중에 있으니까 그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그 아까 7페이지에 보면 자원봉사자 관련한 내용들 나와 있는데 그 자원봉사 단체나 이런 데 활력화를 중점 주도하겠다. 혹시 지난번에 양구 적십자 지구협의회장 이침식 때 그 강원지사 회장님께서 군수님한테 건의해가지고 지금 보면 양구 적십자 지구협의회가 회원은 150명이 넘는데 지구협의회 사무실이 없어가지고 그 양구 구조봉사의 그 종합운동장 내 사무실 그 기둥이나 이런 것들이 설치된 아주 작은 공간에서 회의를 하다 보니까 회의 진행도 아니고 뭐 거의 국회에 대한 경례도 제대로 할 수 없을 공간에서 임원이 한 20여 명, 25명 정도 모여서 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계속 건의하고 있는데 그런 조치를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 문제는 제가 재정운영과장 있을 때부터 계속 됐던 문제인데 이게 지금 사회단체가 많으니까 이 문제가 지금 계속 건물은 없는데 들어오겠다고 자꾸 그런 요구사항이 많은데 거기에 우리가 전부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가 신축을 해서 이사를 가면은 공간이 남아가지고 할런지 또 별도의 건물을 짓는지 그거는 제 지금 과장 입장으로서 실장 입장으로서 지금 답변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지금 보면 타시군에 적십자 관련한 단체들이 이제 뭐 양구군에서도 적십자 봉사원들이 열심히 하는 게 이제 증명이 됐고 또 타시군에서는 그에 따라서 이런 시설 면에서도 뭐 횡성군 같은데 아예 그냥 건물 한 층을 쓸 수 있게 지원해 줄 정도로 그 적극적으로 이런 봉사단체나 이런 쪽에는 신경을 많이 써주고 있는데 지금 양구에는 그런 봉사하는 것에 비해서 지금 너무 열악한 여건 또 힘 있는 사회단체 일부 단체들이 더 좋은 곳에 들어가 있고 실질적으로 봉사를 열심히 하는 뭐 또 이런 단체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지금 그 회의라든가 각종 여러 가지 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봉사 준비나 이런 걸 하고 있는데 그런 곳에 대한 지원도 다시 한번 검토해서 타시군이나 18개 시군 다 확인하셔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좀 확인하셔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실장님이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이태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의원님, 김동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료 의원입니다. 지금 이태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자원봉사센터에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예산이 1억 7,900만 원인데 인건비를 포함한 사업인지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포함된 겁니다. 예, 자원봉사는 다양한 역할을 자원봉사하면서 결합할 수 있도록 컨트롤해주는 단체입니다. 실장님이 자원봉사와 관련하여 특별한 의의가 있으시다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항상 양국은 행사라든가 또 어려운 가정 이런 걸 모두 적극 지원해 주시고 또 우리 환경 문제 이런 문제도 자원봉사분들이 제가 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우리 양국은 자원봉사단체들이 앞으로도 열심히 해줄 것이라고 믿고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양구, 예. 저희 양구는 체육,
뭐 이렇게 그런 인프라가 잘 돼 있어서 자원봉사 하신 분들이 진짜 열심히 해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자료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단체가 74단체가 돼 있고 5,051명이 자원봉사센터로 되어 있어요. 있는데 이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의 효율성 높이고 국민에게 자원봉사 참여가 실질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김동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지 의원입니다. 실장님 부임하신 지 며칠 안 되시는데 보고 답변하시냐고 수고 많으십니다. 본 의원은 지금 강원도 내에서 이슈화되고 있는 그 소규모 학교 통폐합 문제에 대해서 그 집행부에서 학교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부서장으로서 그 여기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는 대응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업무에 없으니까 안 하고 계시는 거를 보고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소규모 학교 통폐합은 통폐합 방안이 발표된 건 아시고 계시죠? 모르실 수 있겠네. 지금 그게 이제 정부에서 그 소규모 학교 통폐합 방안을 발표를 함으로 해서 그 강원도에서 지금 이제 그 교육원 노조에서 교육원 그쪽에서 이제 그 팜플렛을 만들어서 학교 운영위원회 협의회 쪽에 여러 가지 거기에 곁들여서 여러 가지 이 사항을 같이 지금 서명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도 아시고 계셔야겠지만 그거에 대한 우리가 농촌 지역으로서 그날 저도 학교 운영위원장으로서 이제 회의에는 참석을 했었는데 그 자료를 본다면 거기 자세한 내용이 안 나와 있어서 확실하게는 모르지만 한 수년 안에 3, 4년 안에는 그 통폐합 사업이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 군 내에는 양구 초등학교하고 비봉 초등학교만 존치될 수 있는 지금의 학교의 학생 수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뜩이나 지금 그 대도시로 많이 빠져나가 있고 그거에 반면에서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은 얼마 안 되시고 또 아까 기획실에서도 얘기 드렸지만 여러 가지 상황으로 양구 읍으로 밀집돼서 면이 공동화되고 있는 그 현실에서 이런 또 소규모 학교 통폐합까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정말 이거는 그 농촌이 점점 저출산 고령화해서 어르신네들만 이제 존재하는 그런 경우가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응책으로 그 정부에서도 많은 방안을 마련했겠지만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농어촌 특별법에도 이게 포함이 되어 있지 않고 만약에 농어촌 특별법에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따른 그 농촌 지역의 어떤 그 지원책이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이제 부응해서 가면 되는데 그것도 거기에 그 법 개정이 안 돼 있는 거로 들어가 있지 않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예 기간이 있을 거니까 지금 시행을 안 하고 방안을 발표한 상태니까 요거를 좀 업무에 바쁘시겠지만 지금 우리 농촌 우리 군 지역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하고 협력해서 그 정부나 지금 우리나라 환경, 전 세계적인 환경에 거슬러 갈 수는 없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농촌에서 여직 자라고 생활하면서 느낀 것은 소규모 학교로서의 또 장점도 있다라고 봅니다. 지난번 회기 때도 본 의원이 제안을 했지만 뭐 이번에 뭐 여기 보고가 없는 거 보니까 연구를 안 하신 것 같은데 양록 장학금에 그 학생 장학금 지원해 주는 것을 특기 적성 비용으로 좀 지원해 달라는 주문을 제가 뭐 여러 가지로 설명을 했지만 그 주요 골자는 그 특기 적성 강사료라든가 뭐
그 회비를 안 내고 학원비 같은 것처럼 그 비용을 안 내고 무료로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예능이나 학습 과정을 찾아다니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을 했었는데, 이러한 사업 자체가 농어촌 주민으로서의 어떤 자구책의 일환으로 발전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소규모 학교를, 특히 적성화 학교를 발전해서 갈 수 있고, 이러다 보면 60명 이상의 학생만 되면 그런 이제 통폐합의 대상에 이제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그런 방안도 뭐 작은 지자체에서 거기까지 하시기는 어렵겠지만, 어쨌거나 작은 움직임이나 노력을 보여주시는 일환으로 하고, 또 한 가지는 그 농어촌 특별법과 또 우리 군은 또 접경 지역에 또 속해 있기 때문에 정부 예산이 많이 든다라고 하면, 농어촌에 많이 든다라고 하면 그 접경 지역 특별법에도 좀 그것을 이렇게 개정을 해서 그 접경 지역의 군인 가족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여기 와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애들 때문에 또 대도시로 나가다 보면 여러 가지 부작용도 미리 막을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니까, 그거를 집행부에서도 건의를 하시고, 또 이것을 저희 지역 국회의원한테도 이런 기본 자료를 가지고 그분들한테 자꾸 정보를 주고, 또 매스컴에 언론 플레이도 하시고 이래서 정말 아주 지금 진짜 황폐되어가 있는 농촌에 그런 거에 이제 학교까지 통폐합이 돼서 없어진다라고 하면, 이거 진짜 그 우리 국민의 그 문화 정서가 바뀌어갈 수도 있는 그런 사태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 실장님 업무에 좀 걸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우리 양구 지역의 현실이니만큼 제일 가까운 관련 부서니까 이런 정책을 우리 군에 맞게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그분들은 중앙에서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고 있는 우리가 그거의 어떤 개선점이라든가, 그렇다고 정부 시책에 그 대응해서 뭐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뭐 그렇다고 무조건 또 통폐합을 안 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것도 어느 정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대안을 좀 연구하셔서 다른 쪽의 예산으로 존치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좀 마련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전번에 그 내년도 고등학생 그 학급수 증원에 따른 거는 어떻게 좀 교육청하고 얘기가 좀 됐나요? 어떻게 조치가 되셨나요? 그냥 한 개 반을 뭐 여러 명으로 하시는 거. 네, 내년도 고등학교 그 학급수 늘리는 거는 협의 중에 있고 아직 결정은 안 된 상황입니다. 네, 그것도 조속히 해서 인원이 40명 이상 증원이 되는, 그 학년에 증원이 되는 만큼 좀 시장께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그걸 좀 교육청에 독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경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주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근 의원입니다. 관행 실질적으로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되셨기 때문에 제가 자료만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3쪽의 그 마을회관 환경 정비 사고 관련돼서 지금 우리 80개 마을이 있는데 78개가 이제 마을회관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80개 마을에 저희 마을회관을 신축을 했고 또 리모델링을 했고, 그 마을회관의 건축 면적에 따른 건축비에 대한 그 내역과 그다음에 사업비 내역을 좀 자부담 내역 그래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미처 업무 파악이 안 되셨으니까 제가 좀, 왜 그러냐면 일전에 그 마을회관이 실질적으로 얼마 되지도 않는데 다시 또 리모델링 하는 그런 사례가 또 발생을 했기 때문에 사업비가 또 많이 좀 소요되는 그런 현상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마을회관의 전체적인 한번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료 요청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회단체 보조금과 관련돼서 하나 말씀드리면은, 지금 전반기 우리가 상반기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하반기에 그 업무보고를 하실 때는 또 내년도 사업에 대한 어떤 그 기준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너무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이 3월 달에 지급되다 보니까 1, 2월 달에 어떤 공백 기간이 생긴다. 그래서 이번 상반기에 어느 정도 제가 봤을 때는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또 보조금 심의를 할 것 같습니다. 상반기 보조금 심의. 하반기 보조금 심의할 때는 내년도 최소한 1월 달은 안 돼도 2월 초나 2월 중순경에는 보조금이 지급이 돼야 되겠다. 실질적으로 보조금 카드로 정산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1, 2월 달 돼서 3월 달 돼서 보조금이 나가다 보니까 군에서 어떤 변칙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많은 사회단체가 보조금 활동하는데 좀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집에 관련된 CCTV 설치, 그 내역도 좀 파악을 해주시고요. 자료를 좀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양록장학회 때 말씀을 드렸는데, 양록장학생 기준을 지금 강화를 해서 우리 양록장학생에 대한 어떤 기준의 학생들이 대상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많은 예산을 지금 세워서 우리 양록장학생들에 대한 어떤 학생들의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학생 성적의 기준을 따라서 좀 강화를 시킨다. 그래서 학생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저는 그 자리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상황 속에서 기존에 있는 기준을 가져가는 게 타당치 않겠나 했는데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또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문제는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한번 실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거 한번 연차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5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청취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좀 의견을 좀 듣겠습니다. 증수 시간이 좀 지났는데 지금 방청석에 자치행정과장님하고 직원들이 와 계신데 회의 속개 여부를 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철호 의원님. 네, 임철호 의원님께서 보고를 마주 듣겠다는데 다른 의원님들 특별한 이유 없으십니까? 네. 예. 자, 자리 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